안녕하세요, 공달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다들 각자가 못 가진 것들에 대한 환상 내지는 부러움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 과연 부자들은, 그러니까 금수저들은 저 같은 흙수저들의 어떤 부분을 부러워할까? 전 항상 이게 궁금했었거든요. 오늘은 제 주변 금수저분들의 자문을 통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 금수저, 부자들이 부러워하는 흙수저의 장점을 꼽자면 내 조건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들을 거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말해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경기하는 무슨 퐁퐁남이나 매매운들 이런 부류에 해당조차 안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월소득 1000만원 이하의 남자는 퐁퐁남의 범주에도 들어갈 자격조차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래서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흙수저들은 개천에 용나듯 성공해서 졸부가 되지 않는 이상 애초에 퐁퐁남의 조건에 자격 미달이라는 거죠. 뭐 다르게 해석해보면 그 부자, 그 금수저의 범주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는 좋은 집, 좋은 차가 없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성은 나의 다른 매력에 끌려서 나를 좋아한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되어준다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여러모로 부족한데 그 상대방이 나와의 진지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려고 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거나 뭐 그 사람이 세운 최소한의 기준에 내가 충족이 된다거나 외모나 목소리, 성격 뭐 이런 것들이 본인과 코드가 맞는다는 강력한 신호인 거죠. 그래서 뭐 내가 좀 돈이 없더라도 가난하더라도 정말 뭐 남자나 여자에게서 찐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은 무슨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 이런 말에 별로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흔히 말하는 상승혼에 대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그에 못지않은 모성애 또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세운 어떤 최소한의 기준점을 넘긴 남자라면 그 남자의 이상을 존중해 줄 줄 알고 힘들 때 용기를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기준치를 넘길 정도의 남자라면 당연히 그 내조에 힘입어 내 가정 하나쯤은 지킬 수 있는 아마 그런 능력을 가진 남자일 거예요. 뭐 그래도 그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그 돈 많은 사람들, 부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 상대방, 이 여자, 이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만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본인의 경제적 이득과 안정감을 원하는 건지 결혼 정년기 남자들은 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하는 그 원초적인 사랑의 의미에는 약간 미달되더라도 최대한 나랑 비슷한 조건의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을 하는 거고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가진 게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고 나를 지지해준 그 이성의 안목, 이게 정말 대단한 힘이 되고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나라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복지 정책이 아주 훌륭한 나라예요. 그 소위 말하는 흙수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그냥 돈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플러스 정보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보에 가난한 건 이건 정말 한심한 거예요. 이거는 공부하면 돼요. 아무리 어렵고 가난하고 돈이 없어도 요새 그냥 월 3만원짜리 알뜰폰, 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정보라는 건 충분히 얻을 수 있거든요. 그 스마트폰으로 조금만 뒤져보면 정말 우리가 그냥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복지 혜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만 34 이하 청년들에겐 거의 뭐 퍼준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과도한 복지가 집중되어 있거든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유명한 청년 도약계좌, 그리고 기술을 배운다거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증을 딸 때 비용을 지원해주는 국비지원 내배움 카드, 청년 기본소득, 취업 준비생들에게 6개월 동안 매달 5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그리고 10개월 동안 매달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청년 월세 지원, 뭐 이 밖에도 그 중위소득 언저리에 걸쳐있는 사람들을 위한 복지 혜택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이런 복지들도 돈 많은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굴러가는 거겠죠. 물론 각각의 그 지급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는 있기 마련인데 원래 복지라는 게 일일이 그 형평성에 고려해서 만들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더 가난할수록 더 빠르게 더 많은 지원을 받게끔 해주는 게 가장 편해요.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그래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은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사람들은 가난을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서사에 좀 더 후한 점수를 내리죠. 정치인들이 왜 선거 때마다 막 시장에서 오뎅 먹고 그러겠어요.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에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 흔히 말하는 높으신 분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래서 권력은 아주 소수에게 돌아가지만 그 권력의 토대가 되는 힘은,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그런 힘은 그 대다수를 차지하는 군중들에게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선 저 대단한 사람도, 저런 대단한 엘리트도 결국 나랑 같은 사람이구나, 나도 열심히 하면 저 위치에 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이미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평가할 수 있고 따질 수 있는 게 바로 출신과 학벌이죠. 뭐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책을 집필한 김난도 씨는 서울대 출신이고 검사 아버지를 둔 뭐 소위 말해 엘리트 집안의 자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뭐 네가 아파 보기는 했냐,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근데 사실 엘리트이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던 사람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도 무슨 가난을 합리화한다, 게으른 놈이 말이 많다, 네가 높은 데 올라가 보긴 했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여기서 가장 좋은 그림은 별 볼 일 없는 출신,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내가 순수한 노력으로 고학력을 취득하고 성공해서 그 다음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누가 여기다 태클을 걸겠어.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지 않더라도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본인들은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같은 뭐 사회적 평판이나 명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낮은 위치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시작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을 좀 더 후하게 점수를 주고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흙수저일수록 어떤 환경 탓, 외부 요인 탓으로 돌리는 게 너무 편해요. 뭐 편하다기보단 쉽다는 거죠. 내가 돈 많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그 실패에 대한 귀책 사유는 다 본인들에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부자야. 그래서 기사를 고용해서 최고급 차로 등하교를 시켜주고 고액 과외를 전담해서 시켜주고 해외 좋은 대학교에 유학을 보내줘요. 만약 그런데도 내가 명문대 진학에 실패하거나 어떤 전문직이나 고위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다면 쉽게 말해 그 실패에 대해 탓을 할 수가 없거든요. 남들은 그런 지원이 없어도 잘만 붙고 잘만 합격하는데 너는 왜 모든 지원을 다 받고도 떨어지냐. 부모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이 사람을 그렇게 보고 평가하고, 쟤는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아주 한심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건 가장 효율이 좋은 방어 기제고, 사람들을 납득시키는데도 그만한 게 없죠.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당연히 얘도 뭐 그만큼 성공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어떤 성취를 이뤘을 때 그 평가를 내리는 허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 아시겠지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안 될 놈들은 안 돼요. 그런 결과에 따라오는 평가 자체가 그런 사람들에겐 큰 리스크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 같은 흙수저들은 본인들의 노력 부족을 환경 탓, 기타 외부로 돌릴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방어 기제들이 넘쳐나죠. 만약 그걸 뚫고 부셔서 내가 성공한다면 굉장한 플러스 요인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멍청하게 태어나서 내 무능력을 내가 입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런 리스크를 다 가만히 둬 금수저 걱정, 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